자, 이번 시간은 이제 3장 마지막 시간이고요. 우리 변액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 2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보실 거는 해지 환급금인데요. 자, 해지 환급금은 일단 최저 보증이 있나요? 없고요. 원금 손실 가능한가요? 가능하고요. 누가 책임지죠? 계약자가 책임집니다. 자, 그러면 어느 기준가를 적용할 거냐? 원칙이 뭐였냐면 D 플러스 2 영업일이에요. 해지는 예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고객이 언제 해지할지 예상이 안 되죠? 그냥 그대로 D 플러스 2 영업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지 신청일 플러스 제2 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한다. 시험 문제에 해지 신청일 다음 날의 기준가를 적용한다. 이런 거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자, 해지 환급금은요. 특별 계정 적립금에서 해지 공제 금액을 차감하죠. 해지 공제 금액은 뭐가 있었죠? 갚지 않은 대출금, 그리고 미상각 신계약비 두 개가 있었죠. 미상각 신계약비는 몇 년 동안 상각하죠? 7년 동안 상각하고요. 보험 계약 대출 원리금 중에서 상환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같이 공제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공제를 보험 가입금의 공제를 뺀다. 이런 식의 지문이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자,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해지 환급금은 피보험자의 나이, 보험 기간, 납입 경과 기간, 특별 계정 운용 실적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당연히 최저 보증은 없고요. 운용 실적에 따라서 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죠.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어요. 거꾸로 많을 수도 있죠. 운용 성과가 좋으면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단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공제 금액 때문에 해지 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매우 적을 수도 있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에는 해지 환급금은 기납입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문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초과할 수 있습니다. 적을 수도 있지만 많을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납입 최고입니다. 납입 최고는 보험료를 미납하시게 되면 내시라고 독촉하는 거를 이제 납입 최고라고 하죠. 그래서 제2회 이후에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서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 만약에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7일인데 원칙은 14일이기 때문에 14일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기간을 납입 최고 기간으로 정해서 독촉을 할 수 있다. 납입 최고 기간이 말일이거나 토요일이거나 공휴일, 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길, 그 다음 영업일, 그 이후에 돌아오는 첫 번째 영업일을 우리가 납입 최고 기간 종료일로 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밑에 보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처리는 납입 최고 기간 없이 진행된다? 안 되죠. 납입 최고한 이후에 절차 이후에 해지된다. 요 개념이고요. 자,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경우 자유 납입이 원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지 환급금에서 월 대체 보험료를 가지고 위험보험료라든지 특약보험료라든지 사업비 같은 것들을 충당하게 되는데 만약에 납입 중지가 돼가지고 월 대체 보험료를 충당하다가 충당할 수 없게 됐다. 그럼 어떡하냐면 월 계약 해당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납입 최고 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납입 최고 이후에 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서 월 대체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되면 납입 최고 절차 없이 무조건 해지된다. 이런 지문도 틀린 거고요. 자, 보험료 미납 해지인데요. 특별 계정에서 운용하던 계약자 적립금을 일반 계정으로 이체해서 해지를 해야 되니까 일반 계정으로 옮겨서 고객이 만약에 해지 환급금을 돌려달라 신청하시면 환급금을 돌려드리겠죠. 그래서 일반 계정으로 이체해서 관리한다. 왜냐하면 고객이 보험료를 미납하셔서 해지를 하러 오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특별 계정에서 운영하다가 손해가 나면 고객한테 드려야 되는 해지환급금이 적어지거나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지 시점에서 일반 계정으로 이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부활은 조건이 있죠.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가 돼야 돼요. 효력을 상실했다는 얘기죠. 해지한 상태에서 해지 환급금을 찾아가시면 계약이 없어진 거니까 부활이 안 되죠. 해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3년 이내에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보험하고 동일한데 보험료 미납으로 일단 해지가 되셔야 되고요. 해지 환급금을 받아가지 않아야 되고요. 3년 이내에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2년, 5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활을 청약할 때 부활 청약을 승낙 시 청약일까지 회사가 정한 이자를 더해서 납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체 보험료뿐만이 아니라
이자를 한꺼번에 납입을 해야 되고 납입을 하면 무조건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활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한 경우에 부활이 된다 이 얘기고요. 부활 계약을 승낙한 계약의 경우 해지된 날부터 부활 시까지 평균 공시 이율로 적립한 계약자 적립금, 연체 보험료 이런 것들을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을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시점이냐면 해지된 시점이에요. 해지된 시점. 무슨 얘기냐면 고객이 지금 이제 보험료를 미납하셨어요. 해지가 되셨어요. 그 상태에서는 해지환급금을 고객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가 있다 그랬죠? 아까 앞에서 일반 계정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러면 특별계정에서 운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특별계정은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고객이 부활을 하러 오시면 그 부활 시점에 계약자 적립금으로 넘겨주게 되면 특별계정의 그 중간 사이에 운용 성과가 다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이분은 특별계정 운영 안 했잖아요. 그냥 일반 계정으로 넘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해지 시점부터 평균 공시이율로 운영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특별계정으로 넘겨주는 것이지 부활 시점에서 넘겨주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해지되어 있던 기간 동안의 운용 성과는 가져갈 수 없다. 확보할 수 없다.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밑에 보면 해지 환급금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나온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3년을 막 외우신 거예요. 3년 이내 맞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해지 환급금을 수령해가면 계약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활 요건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해지일로부터 3년이지 수령일로부터 3년은 안 된다. 요거 다시 한번 꼭 챙겨주시고요. 적립금하고 보험 금액은 어느 시점이냐면 해지 시점이에요. 부활 시점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 부활 시점에 계약자 적립금을 적용한다. 틀린 거예요. 계약자 적립금, 기본보험금액, 변동보험금액 이거는 해지 시점. 그러니까 그 이후에 특별계정 운용성과는 확보할 수 없다. 해지된 기간 동안의 운용실적은 확보할 수 없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거 해지 시점, 부활 시점이 아니라는 거 꼭 챙겨주세요. 자, 특별계정의 이체인데요. 자, 부활을 했다. 그러면 부활하고 나서 승낙을 먼저 했느냐 아니면 돈을 먼저 냈냐 이거죠. 부활 승낙이 이루어지고 나서 연체보험료 납입이 완료됐다. 그러면 승낙은 이미 됐으니까 연체보험료 납입이 완료가 되면 그날부터 제2영업일에 돈이 들어가면 되고요. 거꾸로 연체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승낙이 됐다. 그러면 승낙일 플러스 제2영업일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부활도 역시 예상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승낙과 연체보험료 납입 어떤 게 먼저냐에 따라서 승낙이 먼저 났으면 납입일 플러스 제2영업일, 납입이 먼저 이루어졌으면 승낙일 플러스 제2영업일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계약 대출인데요. 계약 대출은 저희가 흔히 이제 약관 대출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계약자는 보험 기간 중에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서 계약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약자 적립금 범위 내 이런 문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계약자 적립금이 아니라 해지 환급금이고 이 해지 환급금은 당연히 해지 공제액이 반영된 금액이겠죠. 밑에 보시면 보험 계약의 대출 한도라든지 구비 서류라든지 대출 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보험과 유사하고요. 계약 대출 원리금은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월 계약 해당일에만 상환할 수 있다. 이런 지문 많이 나오고 있고요. 상환 금액은 상환일 플러스 제2영업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됩니다. 자, 고객이 대출을 언제 해갈지도 예상할 수 없지만 상환을 언제 할지도 우리가 알 수 없죠.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D 플러스 2영업일이에요. 그러니까 상환일 플러스 제2영업일. 대출 상환 금액은 즉시 일반 계정에서 특별 계정으로 투입된다. 뭐 이런 질문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플러스 제2영업일에 투입된다. 자, 대출 원리금을 이제 차감하는데요. 보험 계약 대출금을 이제 상환하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보험금이나 해지 환급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을 하면 그거를 차감하고 지급하겠죠. 해지 공제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금 또는 해지 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차감하고 지급하고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가 됐다. 그러면 일반 계정으로 갖다 놔야 되는데 갖다 놓을 때 해지 환급금에서 차감해서 갖다 놓는다. 그 얘기고요. 어쨌든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미납을 했다면
그 금액은 지급에서 공제가 되고 지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계약대출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특별계정 방식. 요거는 내 계약의 특별계정에서 대출을 하는 거예요.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그러면 대출을 해갖고 가셨으니까 나중에 만약에 그 계약에서 유지를 못하고 해지하신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해지할 때 미납된 그 원리금을 차감하고 그 지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상태에서 특별계정에서 운영하다가 손해가 나면 공제하고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을 못하거나 위험을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에서 대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대출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금액만큼은 일반 계정으로 갖다 놓죠. 왜냐하면 운용성과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되니까 나중에 요거는 공제해야 되니까. 그래서 특별계정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은 더 이상 특별계정에서 운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운용성과를 확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운용성과가 나쁠 때는 좋지요. 손해가 덜 나는 거니까. 그런데 운용성과가 좋을 때는 그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특별계정 방식은 일단 월 1회로 대출 횟수가 제한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특별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에서 그 금액만큼 일반 계정으로 넘겨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성과를 얻을 수 없죠. 그래서 보험계약대출 원금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특별계정에서 운용되지 않고 일반 계정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기준가격이 하락할 때, 즉 운용성과가 안 좋을 때는 유리할 수 있다. 대출금액은 운용실적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만큼 기회 손실. 만약에 기준가격이 하락한다면 유리하지만 운용성과가 좋아서 수익이 난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만큼의 기회 손실이 발생하는 개념이다. 이런 뜻이고요. 대출금은 언제 지급해요? 고객이 대출 신청하는 거 예상할 수 없죠? D+2 영업일. 대출 신청일 플러스 제2 영업일에 지급하고요. 만약에 이자가 들어온다. 대출 이자가 들어오면 그 이자는 수수료를 빼고 나머지를 특별계정으로 바로 투입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이자에 투입한 것에서 수익이 난다 그러면 내가 이자를 조금 내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시험 문제에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계약 대출이자 전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된다. 이런 질문 많이 나오는데요. 전액이 투입되는 건 아니죠. 왜? 뭐가 공제되죠?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투입된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일반 계정 방식은 뭐냐면 내 계약과 아무 상관없이 보험회사가 자신의 일반 계정에 있는 고유재산을 가지고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계약 담보대출의 성격이기 때문에 내 계약과 상관없이 보험회사의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정 방식은 대출 횟수에 일단 제한이 없고요. 이거를 헷갈리라고 월 1회만 가능하다. 뭐 이런 질문 많이 나오고 있고 보험 계약 대출 해당 금액만큼 일반 계정에서 신용대출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액은 변동이 없죠. 왜냐하면 보험회사 돈을 빌렸으니까 내 돈은 계속해서 특별계정에서 운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가격이 만약에 상승하면 운용성과가 좋을 때는 유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운용성과가 안 좋을 때는 그만큼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대출 상환 전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해지 환급금이나 보험금에서 상환하지 못한 원리금은 차감하고 지급하고요. 대출금 지급일은 이건 특별계정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험회사 돈을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신청일 즉시 지급이 되고요. 대출이자는 전액, 이것도 특별계정으로 넣고 말고가 없죠. 보험회사가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은 거니까 잡수익이에요. 그냥 수익으로 일반 계정에서 이익으로 처리해버리고 마는 거죠. 특별계정으로 이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계약에서 대출을 받느냐 아니면 보험회사 돈을 대출받느냐에 따라서 횟수 제한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계정 운영 성과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도 차이가 있고 특별계정으로 투입하는 날짜, 대출이 지급되는 날짜도 다 다르고 그렇죠? 이자 처리 방식도 달라요. 여러분이 두 개는 비교하셔서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인데요. 가입금액, 보험금이 되겠죠. 가입금액은 변경할 때 일반 보험하고 똑같이 증액은 허용하고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액은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액은 불가능하고 감액은 가능하다. 기억해 주시고 다만 기본보험금, 변동보험금 중에 하나만 감액하겠다. 이건 안 돼요.
같은 비율로 함께 감액해야 돼요. 기본보험금 또는 변동보험금만의 감액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보험금만 감액하는 것은 가능하다. 뭐 이런 지문 나오고 있고요. 감액을 했다는 건 결국 뭘 했다는 거냐면 해지로 간주한 거예요. 해지로 간주했다는 건 보험금액이 그만큼 줄어든 거죠. 그리고 감액한 거를 다시 예를 들면 3억짜리를 1억짜리로 감액했는데 이걸 다시 3억으로 환원해 주세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것도 일종의 증액이기 때문에 환원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험에는 감액은 해지로 간주되는데 이거를 중도 인출로 처리한다. 중도 인출은 감액도 아니고 대출도 아니기 때문에 보험 금액이 줄어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도 인출로 처리한다. 이런 지문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챙겨두시고요. 자, 유사한 일반 보험으로의 전환. 예를 들어 변액 종신보험을 일반 종신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변경할 수 있느냐, 가능해요. 그런데 한번 변경된 것은 다시 변액보험으로 변경 환원은 불가능합니다. 투자 수익률 악화로 인한 손실의 해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손실이 막 엄청나게 손실이 많이 나고 투자 성과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될 때 나는 그냥 차라리 일반 계정으로 지금 선에서 전환할게요.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일반 보험으로 전환된 계약을 변액보험으로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정정이라고 하는 건 뭐 청약서라든지 아니면 전산에 입력한 때 잘못 입력한 거를 고치는 거를 정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잘못 기재된 걸 고치는 거기 때문에 오류가 있거나 착오가 있을 경우에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정정이 가능하고요. 자, 자산운용 옵션의 변경. 우리 4가지 자산운용 옵션이 있었죠. 계약 체결 시점은 물론이거니와 보험 기간 중에 언제라도 변경할 수 있죠.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변경이 불가능한 항목이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보험자는 변경할 수 없죠. 두 번째는 변액 유니버셜의 보험 기간, 종신이죠. 이거를 뭐 일정한 기간으로 변경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보험 기간 그리고 의무 납입 기간 이거는 임의적으로 바꿀 수 없다. 그래서 3가지는 바꿀 수 없죠. 피보험자,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보험 기간,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의무 납입 기간 요거는 변경이 안 된다. 그래서 시험에 피보험자도 변경할 수 있다거나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의무 납입 기간은 변경할 수 없지만 보험 기간은 변경할 수 있다거나 이런 지문 여러분이 주의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초기 투자 자금은 여러분이 정의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특별계정 펀드를 최초 개설하게 되면 높은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회사 자산의 일부를 초기 투자 자금으로 펀드에 투입해서 펀드가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서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는 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개설 초기에 회사가 펀드에 투입해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내는 돈, 요거를 초기 투자 자금이라고 한다. 요 정의 잘 기억해 주시고 왜 그렇게 하느냐. 자산 규모가 적으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고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유동성을 높게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초기 투자 자금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펀드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일반 계정에서 특별 계정으로 이체해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 계정의 폐지인데요. 이 폐지는 해지와 다른 개념이죠. 계약자가 이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하는 것을 해지라고 하고요. 폐지는 뭐냐면 운용하는 회사에서 더 이상 운용을 못하겠다고 의사 표현하는 걸 폐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폐지는 원칙적으로는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이 폐지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해가지고 허가를 득한 경우에 폐지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신고 절차 없이 폐지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액보험 가입했는데 운용회사가 금융위에 신고 없이 오늘부터 우리는 이 펀드 운용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폐지라고 하는 건데 허용된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당해 특별계정 펀드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 가치 변화로 인해서 효율적인 운용이 곤란하다고 합법적으로 판단이 되면 폐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가 합법적인 거냐? 그게 2번째죠. 1년째 되는 날 설정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펀드를 만들어서 1년째 되는 날 50억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운용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폐지해도 된다 이 얘기예요.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년이나 됐는데 1년째 되는 날 50억도 안 됐다.
그럼 이거는 규모가 너무 작고 운영할 때 효율이 안 난다. 요거는 허가 없이 폐지해도 좋다. 이 얘기고요. 1년째 되는 날 50억은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1년 지난 이후 1개월간 계속해서 50억에 미달하는 경우. 그러니까 1년째 되는 날은 50억이 됐지만 그 이후에 1개월 동안 계속해서 50억 미만인 경우가 있었다. 그럼 이것도 역시 폐지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당해 각 특별계정 펀드의 운용 대상이 소멸한 경우. 투자를 해놨는데 운용 대상이 소멸해버리면 투자할 수가 없죠. 그럴 경우에는 폐지할 수 있고요. 1과 3에 준하는 경우 폐지할 수 있어요. 시험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1년째 되는 날 50억 또는 1년 지난 이후 1개월간 50억인데 요 1년을 6개월로 바꿔서 시험 문제 많이 내고요. 50억을 100억으로 바꿔서 시험 문제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잘 챙겨두시고 그 밑에 특별계정 펀드의 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면 1번, 2번, 3번 놓고 4번에 뭐가 나오냐면 해당 변액보험 상품이 판매 중지된 경우 이건 폐지 사유에 해당 안 되고요. 기준가격 계산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도 해당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 지문들도 봐주시고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자 오늘부터 우리 이거 폐지합니다. 끝!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안내를 해야 돼요. 이런 사정에 의해서 이 펀드는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고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펀드는 요런 펀드가 있으니까 요런 펀드로 변경하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보내요. 그럼 고객이 나는 괜찮고 그냥 해지해 주세요. 그럼 해지하고 해지한금 돌려드리면 되고요. 고객이 나는 그러면 변경할게요. 그럼 변경하는 거고 만약에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써드려야 돼요. 언제까지 의사표현이 없으면 변경하시는 걸로 알고 변경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변경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때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질문 많이 나오거든요. 틀린 거예요. 자, 보험회사는 특별계정 펀드의 폐지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요구한다. 그러면 당연히 변경을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때 변경 수수료 이건 우리가 폐지됐기 때문에 변경한 거잖아요. 청구할 수 없고요. 펀드 변경 횟수 1년에 12번 뭐 이런 거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 받을 수 없고 펀드 변경 횟수에서 제외하고요.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보험회사가 정한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켜드려야 돼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지문도 잘못된 거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특별계정 펀드의 폐지까지 해서 약관의 주요 내용 전부 살펴서 3장 모두 마쳤고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